대선 패배에 이어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상생발전 특별위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맡았던 모 인사가 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관에 들어갔던 아산 코미디홀이 다시 문을 엽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천안시는 북부 BIT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이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세종 전월산 자락에 있는 임난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선 패배에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열린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개소식에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가 하면 양 후보의 입에선 살려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개소식은 박완주 의원의 제명 사태에 따른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사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초를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이날 개소식이 열린 천안은 박완주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호중 원내대표, 이낙연, 정세균 상임고문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총출동했고 인사말은 사과 일색이었습니다.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양승조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충남지사 선거는 대선 직후 박빙 승부가 예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악재가 터지자 충남 정치권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양승조 후보에게선 대선 결과에 지방선거가 매몰돼선 안 된다며 양승조와 민주당 동지들을 살려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대선 결과에 매몰돼서 저 양승조가 죽어서는 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적성이 각오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전심 전력을 다해서 우리 양승조와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동지들을 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등은 박 의원의 자진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상생발전 특별위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맡았던 모 인사가 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성 가점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자당 후보에게 할매도 여성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충청권 상생발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와 충남도당 대변인 단장이 SNS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당내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며 여성 가산점을 받는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할매도 여성이라.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여성 출마자에게 20%의 가산점을 줬는데 나이가 많은 여성을 할매라고 표현하며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공천제도를 비판한 겁니다. 노인의 연령층의 노인들을 비하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여성 비하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장난의 말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한 인사는 개인 SNS에 당내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여성을 비하할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고 문제가 된 글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방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의회 제6선거구로 가봅니다. 이곳은 한솔동과 장군면이 묶인 도농복합선거구인데요. 정치 신인 간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에서 처음 건설돼 첫마을로 불리는 한솔동, 충남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장군면, 이렇게 세종시의회 제6선거구는 각각 한 개의 동과 면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인구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솔동이 18,500여 명, 장군면이 7,000여 명으로 한솔동이 2.5배 이상 많습니다. 한솔동은 현직 안찬영 시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군면은 차성호 의원이 제4선거구로 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돼 정치 신인 간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 전문위원으로 있는 안신일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솔동의 터를 잡은 후 3등이 아빠로 유명세를 탔던 안 후보는 수많은 마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마을 활동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을 했고 한솔동 주민자치위원장,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까지 열심히 마을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계를 넘어 마을의 한계를 넘어 시의회에 도전하고자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최근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세종 TF에서 근무한 문찬우 후보가 나섰습니다. 세종시에서 여야 공천권을 따낸 후보자 가운데 가장 최연소인 문 후보는 젊은 도시에 걸맞는 추진력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태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세종 태스크포스에 합류해서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었고,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제가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두 후보자에게 최우선으로 추진할 핵심 공약을 묻자 입을 모아 가라마이시 신설을 꼽았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맞아 한솔동이 행복도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고 특히나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많고 차량 이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라마이시 설치가 꼭 되어야지만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이 더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리면 가라마이시를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또 첫 번째 마을이 됩니다. 첫 마을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공약으론 안신일 후보는 장군면 복헌 건립을 통해 교육과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 그리고 한솔동 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주차면 확보와 체육 문화시설 재배치를 꼽았습니다. 또 문찬우 후보는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 지원관제도 도입, 그리고 금강수변 유유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종합공원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동과 면 지역이 하나로 묶인 제6선거구. 남은 기간 누가 도농 상생 방안을 잘 마련하느냐도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5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6일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명부에 등재된 세종시 총 선거인 수는 29만 2,309명으로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대선 선거인 수보다 3,443명 증가한 것입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시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열람과 관할 주민등록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이의 신청을 거쳐 오는 20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를 만나보는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민생 안정과 GTX-C 노선 연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상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 박상돈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수원 사업을 풀지 못해왔던 것도 단 2년 만에 네. 모두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프로행정가? 네. 뭐 이렇게 네. 자화자찬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프로행정가.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것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위기 돌파가 그 과제였다면 네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다시 천안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그 천안의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고요. 두 예. 번째는 수도권 2,600만 인구와 이렇게 밀접한 교통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예. GTX C형 철도망을 천안까지 연결해서 그것은 바로 천안역하고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구도심 활성화의 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네. 어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책을 펼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4개 분야 그 58개 사업에 2,900억 정도의 예산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요금의 할인이라든지 예.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또 시민들이 삶에 밀접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그 경제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GTX 네. C3 형에 대한 우리 연장 네.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네. 좋은 대안은 있으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제가 두 차례 독대를 하면서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네. 사실 원래 계획은 이게 그 수원까지만 내려오게 돼 있었지만은 네. 그 이후 평택을 거쳐 천안까지 내려오게 하겠다고 특별히 공약을 해주셨어요. 예. 그 수원까지는 지하 40m까지 들어가는 터널형으로 예. 그 철도 GTX C형 그 철도가 부설이 되지만은 네. 그 이후에 수원 이남으로는 그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추가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예. 실제로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지역에 와서 현안도 살펴보시고 이분께서 GTX C형을 비롯한 5개 대통령 공약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네. 주셨다는데 큰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대로 중앙정부와 네.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네. 어떤 대형 사업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저희 당 출신 그 대통령과 또 저희 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함께 협력하면 예. 얼마든지 그 힘 있는 그런 결과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선거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지만은 진정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저의 포부를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나중에 당선된 이후라도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것이 실현될 때까지 정말 밤잠 안 자고 일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난 2년 동안 그런 자세로 이뤄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믿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진정성 있고 네. 그리고 실천력 있게 네.
이런 말씀 해주셨듯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이상래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이 청장은 앞으로 국회 정부부처 등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행복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 청장은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국민의힘 정책본부 정책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난시는 북부 BRT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이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이주자택지를 기존 32호에서 52호로 늘리고 보건소와 주민 공동시설 부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는 심의 조건을 조속히 이행해 이달 중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 행복도시 내 첫 국가지정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전월산 자락에 있는 임남수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전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임난수의 사당인 숙모각 앞에 수령 6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일명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입니다. 암수 한 쌍이 나란히 서 있는데 동쪽의 수나무는 높이 20m에 둘레가 6.9m, 서쪽의 암나무는 높이 19m에 둘레가 5.4m에 이르는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고려말 충신이자 무신인 임난수 장군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이 은행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행복도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670년 동안 세종시의 희로애락을 목격하며 잘 이렇게 지금까지 견뎌온 은행나무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길을 죽이려고 나무를 베려고 하자 이 은행나무가 심하게 울어가지고 도망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 대한 기록은 다양한 사료에도 등장합니다. 지난 1859년 충청도 공주목의 부조사후와 1934년 발간된 연기지 등에 임난수 장군이 은행나무 2그루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미뤄볼 때 임난수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수목으로 인식돼 왔으며 조선시대 전통 제식법을 보여주는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닌 자연유산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곳 주변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임난수 은행나무가 포함된 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전면에 국립세종수목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북편에 위치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연계하여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 행복도시의 첫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란 소식이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관에 들어갔던 아산 코미디홀이 다시 문을 엽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세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각색한 광대 놀이극 바보 이야기. 바보 광대가 들려주는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형과 광대의 움직임,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장에 들어갔던 아산 코미디홀이 한국연극협회 아산지부 공연과 함께 다시 재개관됩니다. 기찻길 옆 토요극장이라는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대놀이극 바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 보따리와 아산 지역 지명과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작극 솔산 광덕 이야기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작품 속 캐릭터 전시와 포토전이 운영되며 움직이는 인형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을 맛집 도고의 아름다운 풍경도 관람하시고 저희 좋은 공연들로 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평일에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와 레트로 댄스 교육, 문화예술단체의 기획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지혜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인생 철학과 아름다운 삶을 기록하는 나의 자서전 강좌를 운영하기로 하고 13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한글 문서 작성이 가능한 60세 이상 시민이며 오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수요일마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충남대 박종덕 교수의 강의로 운영됩니다. 참여 신청은 13일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과 현장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홍익대 세종캠퍼스와 손을 잡고 스마트 도시 세종을 견인할 실무형 데이터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일명 데이터 청년 캠퍼스 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세종 지역에선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교육과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모두 35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데이터 관련 전공 3, 4학년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경로당 운영이 다시 재개되면서 관내 경로당 528곳에 친환경 쌀과 찹쌀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까지 경로당 한 곳에 매월 20kg의 친환경 쌀을 지원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친환경 찹쌀 4kg을 매달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친환경 쌀과 찹쌀은 무농약 인증을 받았으며 인주농협에서 도정 생산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청이 정말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해주는 그런 교육청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학부모로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입시만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나이에 성장 과정에 걸맞는 풍부한 경험을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더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